영화 속 얘기를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우주여행 대부분 이제 태양계를 넘어가는 그 성간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행 시간 단위가 뭐 수백 년에서는 수만 년 이상 걸리는 그런 불가능한 꿈을 SF 영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이 지금 얘기했던 수단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 또 먼 곳으로 여행을 한번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두 가지 방식을 영화에서 제안을 하고 있죠. 하나는 냉동 상태로 갈 거냐, 아니면 수백 년 여행을 눈을 뜬 상태로 갈 거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재미난 여행 두 편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1회 때도 저희가 한번 잠깐 줄거리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신저스라는 영화, 네, 정명화 기자님 또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120년 후에 도착할 그 개척 행성을 향해서 거대한 우주선 아발론호를 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5천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탄 초호화 우주선 아발론호가 120년의 우주 여행을 떠납니다.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커다란 운석에 부딪혀서 이 기체가 결함이 발생하고 거기서 짐 프레스턴이라는 승객의 그 동명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깨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막 신났죠. 신났는데 깨어나고 보니 90년 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일찍 깨어난 거죠. 그래서 혼자 거의 우주선을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아갑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데 너무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마침 본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됩니다. 동명기에 들어가 있는 오로라 레인이라는 뉴욕의 어떤 작가였는데 그 사람을 매일 쳐다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이 사람을 깨울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고 하지만 나 혼자 계속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스포일러지만 이 여성을 깨우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걸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오로라 레인이 자기가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뻔했었는데 그 남성이 깨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극심한 배신감을 네. 느끼게 되죠. 처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네. 아서라고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거기에서 전 입이 무겁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입이 무겁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오로라가 그 얘기를 듣게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죠. 네. 그때 우주선의 기체 결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우주선을 수리하고 이제 고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닥치게 되는 거죠. 네. 그와 같은 설정이 완전히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보이저스라는 영화입니다. 보이저스가 어떻게 그 설정이 다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패신저스에서는 120년의 우주 여행을 동면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서 가게 되는데 이 보이저스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가면서 2세대, 3세대 아이들이 그 행성에 이주해서 새로운 인류를 개척해가는 그런 내용을 그리게 되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2063년 지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지구가 극심한 온난화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그런 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류 이전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성 인자들만 결합한 아주 그런 우수한 아이들을 이제 탄생시켜서 어릴 때부터 격리를 시켜서 그 아이들한테 우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30명의 탐사대원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우주선을 타고 거기에 이제 성인 남성 하나가 대장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이끌고 우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인간의 본능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서로 좀 폭력적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약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본성이 깨어나는. 그래서 이 영화를 가리켜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파리대왕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선악 본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욕망 그리고 또 이제 권력욕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리 묘사가 잘 되어 있죠. 사실 두 영화를 같이 저희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뭐 흥미로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로켓의 하드웨어에 관련된 기술은 뭐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제 뭐 사람이 탑승하고
사람이 탑승해서 뭔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감에 있어서 지금은 단기간 여행이지만 또 장기간 여행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가게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캡슐을 타서 동면 상태로 가는 것 그리고 아예 세대를 계속해서 걸으면서 손자 세대가 이르면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설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영화 두 개 보시면서 정 기자님께서는 뭐 어떤 점을 조금 느끼셨습니까? 이제 과학적인 기술적인 궁금함도 있죠. 그 동명기에 들어갔을 때 이 승객들은 이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뭐 이제 골드 승객, 그다음 실버 승객 이렇게 해서 그렇죠. 등급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이제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또 동명기를 여러 번 사용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한번 깨어난 로렌스 피시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건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행성과 이 행성 이주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이 영화 두 편 동명기에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부작용이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화 두 편의 어떤 설정은 현재 지금 과학기술계에서 실제로 시도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당연히 뭐 세대를 넘어서는 아주 그리고 태양계 밖을 넘어가는 여행에 대해서는 뭐 이런 영화나 상상만 하고 있지 기술적으로 뭔가 시도되고 있는 건 없고 화성이 그리고 달과 화성이 이제 걸리는 건데 뭐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가장 가까웠을 그렇죠. 때 그 정도 이제 여행 시간이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글쎄요 뭐 예, 그거는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가는 과정에서도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제 지상의 모든 일들 거기에는 이제는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법, 네. 문화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다국적 사람들이 6개월 가는 중간에 그렇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법권을 어디서 할 거냐, 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화성에 거주를 여러 국가들이 할 때 이제 지구상에서의 어떤 거버넌스가 아니라 그 화성에서 국가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요 실제로 연구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교부에서 하는 정책과제 하나 평가를 했는데 그런 거 고민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 우주 대회나 가보면 그런 거 미리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치열하게 좀 첨예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혹시 주제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주 자원에 대한 자원. 네, 소유권.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네. 어코드에 이제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이제 사실 남극 북극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극도 지금 2050년까지 어느 국가도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지 못하도록 네.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자원이든 뭐든 할 때 그 동안에 지식이나 그런 거 이제 많이 이바지를 한 국가들이 어느 정도 네. 이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은 이제 1976, 70년대에 우주 조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명은 이제 다 돼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제 기업이든 국가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이 이제 제일 좀 첨예한 이제 국제 규범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패신저스의 주인공이 본인이라 생각하시고 90년 동안 혼자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화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혼자 간다? 저는 그 패신저스 봤을 때 정말 저도 이런저런 영화에 푹 빠져서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그렇죠. 이거 깨워야겠다 이거잖아요. 저 같으면 네. 다 깨울 다 거. 깨우고 다 깨워, 맞죠? 다 깨워.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다 깨운 그 다음 넥스트는 이제 거기서 룰을 만들고 네. 이제는 보이저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세대를 새로운 이어가면서 세대를 이어서 우리 다음 네. 세대가 새로운 행성 홈스테드 2였나요? 거기가? 네.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네. 인류를 다시 재건하는 걸로. 결론은 그러면 보이저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나을 수 근데 있다.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네, 보이저스랑 패신저스 두 영화를 이제 저도 다 봤는데 네. 설정이 이제 하나는 동면을 통해서 음. 이 새로운 환경을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네. 그게 고생이 되든 아니면 음. 거기 가서 새로운 행복을 추구를 하든 음. 그거를 느낄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잤다가 일어나서 내가 그 새로운 생활을 그렇죠. 영유를 하는 원해서 간 거잖아요. 거죠. 근데 이제 보이저스 같은 경우는 네. 이 중간에 이제 가는 사람들은 이 손자 세대가 가서 개척을 하거나 이걸 하는 거라 그냥 이거는 인간성의 그 전달 매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주는- 이 삶의 네. 그 이 목표 아, 목적 그렇겠네요. 자체가 네네네. 거기에 키워진 30명의 그 꼬마들도 네. 지구상에 가족도 없고 음. 다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고 음. 지구상을 그 가족이나 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음. 거고 거기를 가서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가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음. 그냥 매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우주선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네. 그냥 네.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삶의 목적 자체가 음. 좀 의미가 없어져서 음. 그래서 이제 그 보이저스에서는 음. 그 블루라고 하는 그렇죠. 액체를 네. 먹이는 건데 이 영화의 설정이 이제 파리대왕 이거랑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그걸 억제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본성. 네. 이게 이제 옛날 SF 영화 이퀄리브리엄에도 음. 이런 비슷한 그렇죠. 설정이 양념의 있죠. 그래서 네. 이게 행복한 거냐? 음. 이런 억제한 본성을 억제하는 게 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거는 이 약물을 안 하고 사회적인 이제 어떤 룰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약을 먹지 않고도 이제 편안하게 세대를 이으면서 갈 수 있는 이제 결국에는 교훈적이죠. 민주적이고 이제 그게 더 낫다. 네. 네. 이게 강제로 억제하는 것보다 음. 결국엔 그런 결론을 내고는 있는데 아. 그런 문제에 부닥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그 패신저스에서 보면 그 왜 이 우주선에 탔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보면 이제 주인공 남자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예요. 음. 근데 이제 지구에서 보다는 새로운 행성에서 도착했을 때 자신이 할 역할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자신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여기를 탔다. 그리고 예쁜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제 유명 작가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제 딸한테 한 얘기가 네가 평범한 삶을 산다 그러면 평범한 이야기밖에 쓸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뭔가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새로운 행성에서 쓸 이야기를 그 경험을 쓸 작가는 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네, 네, 이 네. 우주선에 타게 되거든요. 그럼 서로 이제 동기를 얘기를 해요. 두 분은 혹시 그 우주선을 만약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이제 우주 새로운 행성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한 그런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새로운 거 좀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하든 계속 하고 싶긴 한데 글쎄 한 번도 그 멀리 간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빨리 경험하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말하는 그 우주 이주나 여행 상품들이 편도 관광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 거기서 보면 왕복으로 끊어요. 그 여성 같은 아, 경우는 왕복이었습니까? 1년만 살고 아. 다시 돌아와서 지구에 와서 이제 글을 네. 쓰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박사님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주인 도전할 그 당시에는 편도라도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먹고 결혼도 하고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새로운 경험하는 것보다 주말에 그냥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노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의 안락한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도 놀래요. 그렇게 생각이 변하는 걸 보면서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관계자분 계시면 이 영상 보시면 저희를 한번 팀으로 한번 같이 출연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같이 MOU 맺어가지고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한번 불쑥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거 나갈 때쯤이면은 네. 부천 영화제 네, 내년부터 내년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또 우리나라에 아주 뜻깊은 일이 있죠. 우주의 해라고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첫 우주 비행
우주 로켓 누리호가 우주로 올라가는데요. 누리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음. 이제 사실은 발사한 경험이 있죠. 2013년에 나로 네. 나로호가 두 번의 실패 후에 2013년에 발사를 이제 음. 했었죠. 음. 나로 우주센터에서.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1단 로켓이 러시아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이제 완제품을 수입한 거나 거의 맞아요. 다름없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독자 엔진을 개발을 그 전부터 이제 액체 엔진을 개발하던 게 있었는데 75톤급으로 새로운 독자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누리호 1단 엔진은 러시아의 앙가라 엔진이라서 우리 엔진은 아닌데 이번에 누리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보유 모델. 근데 그거를 작년에 이제 연소 시험을 마쳤고 네. 이제는 10월에 시험 발사를 합니다. 이제 완제품으로. 네. 이제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성이나 무슨 임무를 띄고 있는 페이로드를 실진 않아요. 그건 내년에 돼 있고 이제 완성된 로켓을 통째로 이제 시험 발사를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정말로 우리 기술로 음. 만든 이제 로켓, 우주 로켓을 네.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월 첫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 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 우주 영화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정 기자님. 네. 네. 승리호가 얼마 전에 이제 선보여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제 배우 정우성 씨가 제작한 SF 영화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상을 이제 화제를 모았던 단편을 장편화한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으로요. 네. 배두나하고 공유 씨, 그다음에 이준 등이 캐스팅돼서 전 세계적인 사막화로 인해서 네. 물과 식량이 부족해진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해서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에서 벌어지는 대원들의 그런 이야기를 네네. 묘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 아닐까 싶고 예전과는 너무 다른 그런 판이잖아요. 그래서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한국 SF의 전 세계의 흥행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2022년에 저희가 이제 한국과학기자협회 공식 영상으로 만들어질 영상이 소재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때는 우리가 누리호를 얘기하고 그리고 고요의 바다에 대한 얘기를 네.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지원해서 제작된 팝콘 사이언스 올해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정말 1년 단위로 방송하는 유튜브가 사실 전 지구상에 아마 저희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년에도 볼 수 있겠죠? 꼭 보시죠. 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